주간 와인 리뷰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68강을 강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강론의 주제는 아우구스트 캐셀러라는 와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우구스트 캐셀러는 와인의 메이커의 이름을 와인 브랜드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아우구스트 캐셀러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굳이 어느 한 특정한 수입사의 와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두 가지 사연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2024년에 아마 대단히 와인업계에서는 어려운 이렇게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들 그 와인 리뷰에 2024년에 관한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데 그게 정희웅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기회를 제가 읽어보면은 2023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경기의 부담이 2024년에도 그냥 그 부담을 안고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 참 금년은 힘들겠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직접 수입사가 와인을 들어오고 그걸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와인 리뷰한테도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어려우면은 회사들이 거의 많은 회사들이 홍보비를 절약하거나 혹은 연구비를 절약하는 이것이 기본 하나의 패턴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저희들하고 참 좋은 콜라보레이터로 일했던 스탄 그 와인 수입사들이 전부가 예외 없이 딱 한 군데만 내놓고 거의 대부분이 홍보비를 2023년에서 대폭 삭감하는데 혹은 부분적으로 삭감한 이러한 와인 수입사들이 있었던 그 경험 속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와인 리뷰는 꿋꿋하게 나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마음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굳이 지금 여기 아우구스트 캐셀러 와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와인이 지난해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합리성 있게 와인 홍보비를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트 캐셀러라는 와인을 우리 소비자와 그리고 와인 마니아들한테 제대로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와인이 3병이 나와 있는데 이 와인들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3개 가운데 2개는 동메달까지 받았는데 그 와인들 가운데서 한 병이 마침 저 셀러에 남아가 있었던 것을 우연한 기회에 이걸 픽업을 해서 집에서 칠링을 해서 마셔본 일이 있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거 별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은 아니더라도 마시기에 수월하고 그 다음에 상쾌하면서 약간 스윗하고 얼마나 참 이런 좋은 와인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이를 보니까 아우구스트 캐셀러고 이 나중에 그 디테일한 정보를 보니까 마침 와이너리 이 와인을 수입하는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서 제가 와이너리 책에다가 자진해서 유튜브에 한번 이 좋은 와인을 띄우자 하는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할 때 카테고리를 한 3-4개를 정합니다. 이야기 순서를. 하나는 이 와인을 빚은 포도 종이 리슬링입니다. 해서 리슬링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그레이프 스토리를 하면서 리슬링에 대해서 유튜브 제 55강에서 한번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트 캐셀러 와인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간결하게 리슬링의 포도종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와인이 나는 라인가우가 독일의 13개 와인 산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산지가 어떠한 이렇게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와인을 빚은 아우구스트 캐셀러가 어떤 와인 메이커냐 하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 선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슬링은 분명히 독일의 라인 강변에서 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리슬링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향이기도 하고 텃밭이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명작의 텃밭이라고도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리슬링을 번식하게 되어 있는 독일을 벗어난 와인 산지에 어디에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리슬링의 틀을 잡고 있느냐 하면은 루마니아, 미국,
프랑스, 호주 요 네 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리슬링을 빚어내고 그것으로 와인을 빚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슬링의 특징을 부디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화이트 종으로서 샤르도네와 더불어 가장 이렇게 우아한 포도종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와인 리뷰를 글을 쓰면서 마침 삼총사를 지었던 프랑스의 대문화 알렉산드 듀마가 19세기 사람이죠. 이분이 자기가 쓴 요리 대사전에 보면은 리슬링 화이트 와인 가운데 리슬링, 즉 이 사람들은 그냥 리슬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라인 화이트로다. 라인 화이트. 그 라인 화이트가 이렇게 화이트 와인 중에서 물론 프랑스에도 좋은 와인이 많습니다만 가장 훌륭하고 자기들이 자주 마셨다 하는 이렇게 언급이 있기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라인가우라는 와인 산지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라인가우를 한 서너 차례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는 컨스탄츠 호라고도 하고 또 보덴제라고도 하는데 이 보덴제에서 출발 그 한가운데는 스위스하고 이렇게 경계 국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독일 쪽이 많기 때문에 보덴제라는 말은 독일 말로 그냥 보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덴제 즉 호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남에서 북으로 쭉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북으로 올라오다가 비스바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비스바덴에 이르게 되면 물줄기가 갑자기 직각으로 끊기면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끊겨서 서쪽으로 일정한 구간을 지나서 다시 리데스하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리데스하임에서 다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줄기가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꺾이는 곳이 라인가우입니다. 리데스하임에서 리데스하임까지의 그 구간이 라인가우인데 이 라인가우의 리슬링이 가장 최상의 좋은 화이트 와인을 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다른 이렇게 산지는 그렇지 않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네 곳에 이렇게 라인 강변의 산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라인가우 바로 밑이 라인 헤센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가우 바로 위가 미텔 라인입니다. 그리고 미텔 라인 위가 유명한 모젤입니다. 해서 저 위에서 시작하면 모젤, 미텔 라인, 라인가우, 라인 헤센 이 네 곳의 라인 강변의 리슬링은 최상의 와인으로 여깁니다. 그 가운데서도 굳이 이 중에서 하나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운데 정설이 바로 라인가우입니다. 라인가우. 제가 한번 다시 라인가우라는 포도종 산지에서 나는 리슬링이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땐 제가 라인 헤센의 와인을 이야기할 때 또 사실은 라인 헤센이 훌륭한 리슬링이 나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군데. 하나는 라인가우는 이렇게 산의 균형감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 밸런스드 애시드. 그다음에 라인 헤센은 아주 컴플리케이티드 애시드. 복합적인 맛을 내는 애시드. 모젤은 스위트 애시드. 그다음에 미텔 라인은 드라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의 와인 메이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우구스트 캐슬러가 와인의 생산자이면서 와인 브랜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와인 메이커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1924년에 아버지가 라인강가의 라인가우에다가 아마 와이너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우구스트 캐셀러가 나이 19에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월드 클래스의 와인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대단히 훌륭한 와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도밭의 총 면적이 라인가우 안에 여러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산지의 이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토탈리 포도 경작 면적이
33헥타로 자료에 나와 있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이너리가 하나 아마 여러분들 독일 와인을 드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독수리의 문양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영어로는 VDP인데 독일어 알파벳 발음으로 하면은 파우데페죠. 파우데페. 이 VDP의 그 멤버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자긍심과 이렇게 훌륭한 와인을 빚고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일종의 사조적입니다만은 훌륭한 와인을 빚는 생산자끼리 이렇게 모인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설립이 됐는데 전국에 독일의 약의 와인 생산자 한 10,000여 군데가 된답니다. 그 가운데 이 파우데페의 멤버가 되어 있는 것은 약 한 200개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희소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가우 안에서는 이 파우데페의 멤버가 35개 와이너리가 참가하고 있다. 그 중에 아우구스트 캐슬러도 한 멤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개별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남색 파란 이 브랜드의 라벨이 있는데 5자는 크게 보이고 그 밑에 클록이라는 거, 어클록이 있습니다. 5 어클록입니다. 5 어클록. 사실은 참 조금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랄까 이런 브랜드 네임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트 캐슬러 와이너리에서 크리에이티드 즉 창의적으로 만드는 라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 백라면을 읽어보면은 오후 5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낮에 종일 일하고 지치고 또 갈증이 날 때랍니다. 그 갈증이 나는 시간 즉 5시에 이 아우구스트 캐슬러 한 잔을 하면은 새로운 이렇게 생기를 얻는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 잔을 마셔봐도 확실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이 피곤할 때 좋은 청량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아마 5 o'clock이라는 라벨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알파벳의 R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슬링으로 되어 있어. 이건 제가 사실은 특별하게 왜 R 리슬링인지는 그 개별적인 설명을 제가 접하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와인을 제가 집에서 마셨다고 하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참여도 하고 해서 서두에 이 와인을 마셨을 때 그거 참 이렇습니다. 그 감미라는 게 있는데 감미 약간 이렇게 스윗한 거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아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몸에 다가서면은 이 참 와인 좋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수많은 외국의 그 와이너리를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시장의 입맛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괄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와인을 즐기냐는 이야기하고도 같은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답이 약간 이렇게 스위트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질감이 부드러운 와인, 약간 스위트하면서 라운드한 질감 그러한 와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잘 이렇게 받아들인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것이 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의 아마 그런 취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하다든가 또 너무 탄닌이 세다든가 이런 걸 그렇게 즐기지 않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약간 감미가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와인 자체가 이렇게 질감이 넉넉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참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이 와인을 마시면서 제가 화이트 와인에 또 한 사례를 느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데일리 아우구스트. 이 집의 와인을 제가 보면서 이 라벨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걸 느꼈는데 5 o'clock R 리슬링 데일리 아우구스트. 근데 데일리 아우구스트는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훌륭한 와인을 매일 식탁에서 한 잔을 곁들이셔야 하는 그런 간접적인 시사도 된다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와인의 질은 이 데일리 와인이 가장 이렇게 뭐랍니까
하이 클래스입니다. 크발리테스 바인 트로크로 되죠. 크발리테스 바인 크로크로. 이 지금 독일의 그 와인 계층이 사실은 가장 최상의 계층을 저희들은 옛날에는 프레드 카스 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드 카스 바인에 다시 6개가 나오는데 카빌네트, 그다음에 슈베트 아우슬레제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가서 트로켄 아우슬레제인데 그 트로켄 아우슬레제를 그냥 트로켄 드라이하다 하면서도 굉장히 스윗한 와인을 트로켄 아우슬레제를 해서 최고의 수준 높은 와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트로켄으로만 돼 있고 더 이상 이 아우슬레제는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퀄리티가 이쪽이 제일 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3가지의 아우구스트 캐슬레 와인을 말씀을 드린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와인들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전부 다 리테일 샵에서 판매되는 것이 다 가격은 각사기는 틀립니다만은 대충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이만한 와인이 3, 4만 대라면 대단히 좋은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라인강의 훌륭한 가성비가 들어오는 와인엘의 이러한 와인이 시장에 유통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